나는 이러한 통일을 원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하고 남북한 예술인들이 교환 공연을 하고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도 복원되었다. 시드니 올림픽과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을 하여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비하면 통일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요원할 것만 같았던 통일이 훨씬 가까워진 느낌만은 여전하다. 통일 시기나 경로를 문제 삼는 사람은 많지만 통일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자라온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몸단장도 안 했는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임을 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 반세기는 왜곡된 인류사와 민족사가 우리들의 개인사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었는지를 증명한 시간이었다. 55년여 동안 꿈에도 그리던 부모 형제를 만나 얼싸안고 눈물바다를 이루다가 3일 만에 또다시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역사에 희생당한 개인의 비극을 보았다. 분단 55년의 세월이 그렇듯이 남북통일은 7천만 결의의 삶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지도자끼리 만나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결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생생하게 와 닿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통일 방안이나 대북 경제 지원 규모를 따지기 전에 통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아야 한다. 우리는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정말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통일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일이라는 인류사적 사건이 나 개인의 삶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통일 전문가들은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분단체제에서보다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들였던 많은 비용이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곳에 쓰이게 되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더 많은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일례로 의무사항이었던 군 입대도 지원제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여서 잦은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문화적, 경제적 핵심 지역이 되면서 세계에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가져다줄 이러한 이익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가? 먼저 같은 언어와 풍습을 지니고 5천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고 그래서 한 민족끼리 다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민족적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역사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의 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민족이 인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서기 위해서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이고 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같은 민족끼리 죽음의 전쟁을 벌였던 평화와는 거리가 먼 나라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에 아직도 테러리즘을 장려하는 나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많은 나라가 북한을 아주 호전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불명예를 씻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세계 시민들에게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당당하고 성숙한 한민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라의 경계를 넘어온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21세기에 남북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더 인간적이고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염원과 인류 평화의 열망 위에 서 있지 않은 통일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남북 통일은 먹고 먹히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 큰 조화와 화합의 원리를 통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밝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민족을 화합하게 할 수 있는가? 남북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사상, 제도만을 앞세운다면 하나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정한 종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없다. 독일의 경우 경제, 정치, 제도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은 4, 5년 만에 대체적으로 완결되었지만 문화적, 정서적인 통일은 쉽지 않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치제도나 경제제도가 같아지는 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통합, 마음이 묶이는 통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근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는 손잡고 함께 부르는 아리랑 노래 한 곡이 그 어떤 정치적인 선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남과 북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바로 단군이며 그의 홍익인간 정신이다. 나만 좋거나 우리 집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좋아할 만큼 용량이 큰 정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는 우리의 꿈이 바로 홍익이다. 우리 민족이 힘을 모아 널리 인간과 세계를 이롭게 해보자. 다 함께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통일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나와 나의 가족을 넘어서, 나의 종교를 넘어서, 내가 속한 지역이나 정당을 넘어서 참으로 이 민족을 밝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보자. 인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의지로 7천만 결의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누가 선동하지 않아도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남북이 하나 되는 일에 내가 도울 일이 없나 하고 나설 때 그때라야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통일은 정신의 통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민족 정신으로 하나 되는 통일이다. 남과 북의 땅만 있는 통일, 경제제도나 정치제도만 같아지는 통일, 한쪽은 승리와 우월감에 도취되고 다른 한쪽은 패배감으로 꺾이는 통일, 당위나 명분으로만 밀어붙이는 통일, 그런 통일이라면 나는 싫다. 좌우 이념 대립으로 지역 감정으로 종교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 치고받고 싸우며 지내온 남한의 세월만도 55년인데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그 통일은 남한식으로, 북한식으로 우리 종교가 맨 앞줄에 서서 우리 단체의 깃발만 들고 해야 한다고 싸우는 그런 통일이라면 거저 주어도 나는 싫다. 7천만 결의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꿈과 희망이 없는 통일, 홍익의 다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그동안 힘없는 민족으로 서름받고 살았으니 우리도 강대국 소리 한번 들어보자는 통일, 그런 통일이라면 차라리 갈라진 채 이대로 사는 것이 낫다. 그런 통일은 별거 하던 부부가 혼자 살림하기에는 힘에 부치고 돈도 쪼들리고 남 보기도 민망하니 각방을 쓰더라도 그냥 합쳐서 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분단 55년을 잇는 작은 통일이 아니다. 2000년간 계속된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치유하고 5000년 민족사의 총화로 우뚝 서는 그런 통일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철학은 5000년 민족사를 포용할 만큼 넓고 깊어야 한다. 나는 그러한 철학이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믿는다. 한반도는 세계 평화를 낳는 인류의 자궁. 모든 나라가 인류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지만 진정으로 인류 평화를 걱정하며 실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잘 사는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언한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하나 되어 만드는 통일한국은 진정한 인류애와 평화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외교 문서나 국제회의 자리에서만 발표하는 평화가 아닌 뼛속까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 참으로 홍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이 홍익이라는 인간 가치에 대한 차원 높은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 된다면 통일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진정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남북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경험으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반도에는 세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서 들끓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념의 대립, 종교 간의 갈등, 산업화의 문제들, 지역 간 대립과 이기주의. 나는 한반도가 그 모든 대립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과 문화를 잉태하기 위해 인류에게 내어준 자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아직 태중에 있는 나라다. 우리는 지금 자궁 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이 모든 분열상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보아라, 세계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 민족이 주체적인 힘으로 남북 통일을 이룬다면 통일한국은 앞으로 인류 평화운동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평화에 가장 목말랐던 민족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는가? 세계의 대국으로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미국이겠는가? 국경을 허물고 이미 한 나라처럼 되어가는 유럽이겠는가? 침략으로 다른 민족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일본이겠는가? 평화의 결핍으로 뼛속까지 고통을 받아본 나라, 분단에 너무 익숙해져서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나라, 21세기 초반까지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 바로 이 한반도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밥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듯 평화에 굶주렸던 우리 민족은 철저한 평화주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남북이 적대와 증오의 역사를 뒤로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세계사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인류가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상호이해와 평화에 기초한 새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남북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조화와 상생이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의 위대한 모범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 정신지도국이 된다는 예언의 진정한 의미라고 나는 믿는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 시는 1929년 타고르가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겪는 한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시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